서울중앙지검은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 무마 의혹을 이유로 나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관련 혐의로 나까지 구속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검찰은 유재수 사건으로 나의 구속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중심이 되어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은 행보를 조율했을 것이고 나에 대해 공적 업무상의 비리로 영장을 청구해야 명분이 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유재수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말 11월 초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비리 제보를 받았다고 보고했고 나는 감찰을 지시했다. 박 비서관으로부터 유 국장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받은 후에도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참여정부 인사들과 연이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상황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고 백 비서관은 상황을 점검한 후 나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를 유 국장의 구명 로비에 백 비서관이 호응한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민정비서관의 통상적 의무였다. 만약 내가 유 국장을 봐주려고 생각했다면 감찰 계속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유 국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내가 이 사람을 봐주어야 할 이유도 봐주어서 얻을 이익도 없었다.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국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이었었는데 이는 2019년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강제 수사권과 징계권은 없고 비리 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 권한만을 갖는다. 특감반 조사와 검찰 조사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밝힌 것을 청와대가 덮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고 검찰은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축약화되어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검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중적으로 구속은 곧 유죄라는 관념이 유포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속을 해두어야 이후 수사, 기소,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을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나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유재수 사건의 출발은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고발이었다. 김 씨는 청와대 내부 감찰로 자신의 비리가 발견되어 징계 및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자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이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청와대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특감반 책임자인 박형철 비서관은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 나가 브리핑을 하면서 억울해 눈물까지 흘렸다. 야당은 김용균법 등 법안 처리를 놓고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라면 출석하라고 지시하셨다. 12월 27일 아침 대통령께서는 국회 상황을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보고받은 후 나에게 짧게 질문하셨다. 나갈 준비되어 있지요? 나는 답했다. 네, 잘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박또박 답변하면 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별건 감찰 여부를 추궁했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해명했다. 당시만 해도 유재수 사건은 주변적인 사안이었다. 그런데 2019년 2월 김태우 씨는 유재수 사건을 이유로 나를 고발했다. 김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섰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나는 유재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2017년 10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의 감찰이 있은 후 유재수 국장을 사직토록 했기에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